진단 테스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단 테스트를 제가 어제 완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치만 카페랑 저희 자체 카페에 올려놨어요. 네. 도치만 카페는 저희 왼쪽에 그 C2M 코너 있죠? 네, 맞아요. 거기에 저희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네. 지금은 일단 SPA 단계 3단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시고 맞는 단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팡세 안에 있는 문제들이라서 진단 테스트 결과를 보고는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더 낮은 단계를 하느냐 아니면 그 단계를 하느냐 처음 해보시는 분들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진단 테스트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팡세는 구성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로 돼 있는데 그 중에 5일차 문제가 보통의 사고력 수학책 수준이에요. 그래서 5일차 문제들을 주로 진단 테스트에 담았거든요. 근데 이제 팡세 책을 풀어보시면 1일차부터 4일차를 쭉 하시다 보면 5일차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구조인데 진단 테스트는 5일차 문제를 테스트용으로 넣었으니까 실제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우리의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팡세 외에도 사고력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재도 많고 다른 진단 테스트도 찾아보시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봐보시고 나서 교재 선택은 신중하게 꼭 팡세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한 가볍게 테스트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쉽게 처음 만나는 문제집이라고 해서 구매했어요 라는 게 있었고요. 네. 샘플북 받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가 빨강책 노래를 해서 바로 샀다고. 제가 그 빨간색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낙권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대형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네, 공고는 세트 구매만. 네, 1월 초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런칭 축하드리고 비단계 기다렸는데 네. 구매 인증 못해서 너무 슬프다고. 저희가 구매 인증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네. 역시 이제 단계 얘기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네. 사고력 경험 없는 현재 초일 P 단계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사고력 경험이 없으시면 일단 그 진단 테스트 SP 2개를 다 풀려보시고요. 네. S가 성취도가 높다 그러면 P를 푸시고 S부터 조금 어려워한 다음 S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진단 평가. 네. 초 2는요? 초 2는 역시 마찬가지로 P 단계나 A 단계를 추천드리는데 역시 진단 테스트가 2개 다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P랑 A를 한번 진단 테스트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P랑 A는 좀 난이도 차가 있어요. 팡세에서도. 네네네네. 그래서 그 2개는 신중하게 택하셔야 됩니다. 네. 네. 내년 4세인데 미리 샀다고. 내년 사세요. 미리 사시는 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밑 다시 보니까 밑 풀씨네요. 믿고 푸는 시트엠 이런 뜻인가 봐요. 저는 또 믿것인 줄 알았어요. 믿고 거르는 시트엠. 또 저는 또 믿듯이니까 믿고 드리는 시트엠인가? 그래요? 그랬어요. 네. 저희가 다른 점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 책이 뭐가 다르다 이런 거는 책 내부적인 어떤 구성적인 면에서 좀 난이도랑 연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가 제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쉬운 사고력이 필요하다 팡세를 개발했는데 보신 분들은 이렇게 쉬운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고력에서 어려운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건 제가 이제 머릿말에서 말씀을 이제 써놨어요. 왜냐면은 사고력의 목적은 사실상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고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 방법으로 풀어보고 하는 일종의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높이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힘,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기르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고력 수학이 개발을 됐을 때도 교과와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새로운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려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추는데 필요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는 사고력을 기르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애가 좀 이렇게 자신감도 길러야 되는데 사고력 문제를 풀어보고 난 사고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고력 문제를 푸는 거랑 사고력이 부족한 건 관계가 없어요. 사고력이란 건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기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새로운 방법을 막 발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고력도 그런 거니까 굳이 어렵지 않아도 된다는 게 팡세의 어떤 핵심적인 차이점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쉽냐? 문항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문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쓴 거랑 비교를 할게요. 필드 수학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100.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0. 근데 요거 같은 경우를 100이라고 하면은 팡세는 제 생각에는 60에서 한 75 정도의 난이도로 보시면 돼요. 필드 수학에서 예를 들면 처음에 나오는 요 문항들 있죠. 이 대표 문항들 있죠. 이 예제들이나 이 대표 문항들이 팡세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팡세는 이렇게 주차별로 하나의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팡세는 주차별로 반복 패턴 이 주제라 그러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가 전부 조금씩 다른 반복 패턴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 5일차에 나오는 어떤 활동들 있죠. 5일차에 나오는 활동들 정도가 이 다른 이 필즈 수학 같은 영재교육원 그 입시 대비 사고력 교재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문항의 난이도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사고력 네. 수학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데 마지막에는 꼭 어려운 걸 푸네요. 약간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진단 테스트 시험 요거부터 먼저 보시잖아요. 그럼 어렵게 느껴져요. 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뭐가 되냐면 문항이 쉬운 것도 있지만 네. 문항을 구성해 나가는 그 방식 있죠. 네. 결국엔 5일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 2, 3, 4일차에 뭐를 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1, 2, 3, 4일차는 훨씬 쉬운 이것도 사고력 문제 맞아? 아니면 이거 되게 간단한 퍼즐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문항을 보시고 하는 느낌보다 실제 애들이 한 5일차를 갖다 쭉 5일 만에 푸시든 아니면 3일 만에 푸시든 해보시면은 애들이 그냥 5일차 문제를 타 교재처럼 던져줬을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구성한 방식이고 이 방식을 한번 해보시면 이래서 쉽다는 거구나. 네. 이래서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단계별 학습 연령을 다 꼼꼼하게 짚어주시겠지만 네. 내년 6세거든요. 당연히 S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네, 6세는 S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루에 푸는 페이지는 그럼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다른 학습지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에 하루에 한 장, 즉 2쪽씩 매일매일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사실 사고력은 연산이나 교과처럼 꼭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틀에 4쪽, 그래서 네. 일주일에 어쨌든 한 10쪽 정도를 푸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틀이나 3일,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넘겨서 막 2주일에 한 번이라는데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는 너무 뜸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사고력은 이 교재를 구매하셨다면은 풀려본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내년 7세도 S단계부터 하는 게 저는 좋겠어요. 네네. 네. 일단 뭐 애매하시면 진단 테스트 진단 한번 테스트. 풀어보시고 네네. 네. 팡세의 단계별 학습 연령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팡세도 저희 다른 그 학습지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SP, A, B, C, D, E, F라는 단계를 따르고 각각 나이가 6세, 7세, 1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따르는데 저희가 당연히 이제 S, P 이런 알파벳을 쓴 이유가 학년을 내세우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얘는 교과가 아니다 보니까 학년 구성에 좀 탄력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사고력은 다른 주제랑 좀 다르게 아이들이 사고력 수학을 해봤냐 안 했냐 안 해봤냐에 따라서 즉 사고력 수학이 처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준차가 많이 납니다. 아마 다른 유아 사고력 책을 하신 분들한테는 팡세가 좀 쉬우니까 좀 높은 단계를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한 2단계 정도까지는 앞 단계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고력 수학은 어쨌든 처음 접해본 애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지니까 막상 해보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일단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하는 그 해당 연령대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만약 6세면 S단계, 7세면 P단계, 1학년이면 A단계, 나중에 나오는 것도 B는 2학년 잡으시되 그 전에 2단계까지 즉 마이너스 2단계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진단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서점에 책이 나오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책을 한번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몇 문제 풀어보세요. 사실 어떤 문제는 눈으로 보고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한 단계나 2단계 낮은 게 낫겠다는 걸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 책을 막 풀어 나가다 보니 아니면 또 다른 사고력 책을 풀어봤는데 팡수도 안 풀리고 싶어서 내가 조금 일찍 나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이제 유명한 교재인 뭐 팩병 같은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재 같은 경우에 뭐 C단계를 했는데 팡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은 뭐 C단계를 해도 되나요? 그랬을 때는 그래도 팩토가 훨씬 좀 어려운 교재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도 팡세로 하면은 D단계, 2단계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일단 한 번은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2단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막 진도를 빼가지고 애가 좀 빨리 풀어요. 빨리 풀어서 좀 빨리 나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빨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팡세도 수학인 만큼 기본적인 교과 수준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빨리 나가서 나중에 C단계 뭐 3학년 거 풀고 싶은데 3학년 교과가 안 돼 있다. 그럼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과랑 연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은 구매를 하셨는데 애가 교과나 연산 때문에 못 푼다. 그럼 거기 잠깐 팡세는 멈추시고 교과랑 사고력을 다시 다진 다음에
팡세로 돌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사고력 수학은 보통 4학년 이후에는 이제 안 한다고 들었는데 내년에 초5래요. 네. 사고력을 안 해봤는데 팡세를 좀 해도 되는지 교과나 연산이 기본인데 교과나 연산을 하고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초등에는 뭐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네. 중등부터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중등 때는 아이가 부족한 게 도형이면 도형도 해보고 네. 서술형이 부족한 것 같다. 서술형도 네. 해보고 그다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잘 못 푼다. 그러면 네. 사고력도 해보고 이런 식의 일종의 교과랑 연산을 갖다가 우리 대학에서 전공 필수라고 보면은 나머지는 일종의 약간 필수 교양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학년 때 해주는 게 좀 늦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되고 애가 사고력 수학에 흥미가 있고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때 중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러면은 늦었지만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때는 한 3학년 정도 C단계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타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타교재도 3학년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